단식의 이유, 단식의 목적은 뭘까요? 검찰 소환 직전에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 이야기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명분, 한 영화의 대사,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뭐 이런 하정우 씨의 대사도 있습니다만 단식의 명분, 이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 명분이 진짜 명분일까?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본인을 위한 단식인가? 이에 논란도 오늘 아침 뜨겁습니다. 바로 이야기 물어보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여당에서 보시기엔 이 대표가 든 명분, 민주주의의 파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 단식의 명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한 세 가지는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 민주당이 시종을 간 얘기해왔던 일입니다. 만약 저런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1년 365일 내내 단식을 해야 될 텐데, 단식이라는 건 정말 국민적 요구 상황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야당이 이 정도의 목소리를 관철해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정도의 내용으로 단식을 단행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전체적으로 단식에 대한 명분을 국민께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식의 명분이 좀 추상적이에요.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기한 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단식이 언제까지 무얼에서 하겠다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단식한다, 뭐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것들을 집권 여당,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충족시켜준다면 언제든지 단식을 풀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실질적인 속내는 이제 곧 검찰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본인이 소환 조사돼서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말로는 얘기했는데 그럴 속내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제1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이 권한들을 남용해서 단식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당 지도부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 단식에 명분이 없다. 민주주의 파괴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속내는 본인 수사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입니다. 비명계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탄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명계 재선 의원, 정기국회 앞뒀잖아요. 맞네. 정기국회 직전이잖아요. 야당 대표가 단식해야 할 만한 상황은 없다. 방탄 단식이라는 느낌을 줄 수 없다.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도 방탄 같다라는 얘기, 비판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대표의 단식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인을 위한, 나를 위한 방탄, 단식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궁금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응원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박들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고귀한 희생. 또 이 수박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수박 니들은 뭐 이런 거 못하지. 우리들의 심리적 대통령은 이재명. 참 창조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심리적 대통령. 수박들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고귀한 희생. 건강 유의하셔라. 우리도 함께 하겠다. 지지자들은 응원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표의 단식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소환 한 해 만에 뭐 4일에 가겠다, 11일에 가겠다 이 대표가 이 검찰과 실갱이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단식,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일단 검찰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제 그 언론 보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다가 이제 그냥 단식까지 하는구나.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단식을 했을까?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북송금하고 이제 백현동이 지금 현안이잖아요. 현안이죠. 근데 검찰 소환 앞두고 영장 철구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대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현동?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대북송금? 저것도 이제 이화영이 보고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불리한 증거가 나와서 이번만은 이제까지는 잘 피해왔지만 네. 이번만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도 가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추측 그렇죠. 해석입니다. 그래서 막바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카드로 단식을 생각했지 않나 싶은데 궁금한 건 이 네. 대표가 단식하면 뭐 결과가 달라집니까? 영향을 줍니까 혹시? 영향 주죠. 일단 며칠 단식하면 기운이 없어질 거예요. 기운이 없어진다. 그러면 못 걷죠. 그럼 예. 휠체어 타야 할 거 아니에요. 휠체어 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을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되면 이제 11일 이상 되니까 완전히 기력이 쇠진하기 때문에 검찰 소환하면 이제 휠체어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럼 휠체어 가서 조사 받아요. 자, 검찰이 그냥 원칙대로 영장 청구한다고 해봐요. 네. 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비명계를 할지라도 휠체어 탄 사람한테 어떻게 구속을 하고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겠어요.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대표한테 어떻게 이 무도한 검찰이 발부한 영장이 동의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명계라 하더라도 인지상정, 그렇죠. 찬성표 못 던진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그래도 가결이 됐어요. 예. 법원에 갑니다. 법원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쇼지만 저렇게 기력이 없고 구속이 되면 수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하기 어렵죠. 영장도 기각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사실은 본인의 체포동의랄지 영장 발부 여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고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갈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잘 생각했냐면 네. 만약에 자, 단식 지금부터는 이제 검사 선배의 충고예요. 그렇죠. 단식한다는 이유로 음. 조사를 안 낸다랄지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대한민국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 절도죄 피의자들이 다 단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이제 영장 청구 갖고 소환도 안 하면서 우리가 단식할 때는 왜 소환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사법체계 무너지는 거예요. 단식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방금 말한 시나리오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시나리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여당 김기현 대표, 이를 바라보는 여당 당대표는 어떤 입장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1+1은 100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국민을 앞세워 국민과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단식이든 국민 항쟁이든 할 때 하더라도 약속한 영장 심사부터 받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이신 김영주 의원님, 이 단식을 대표가 하게 되면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좀 기력도 쇠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넘어오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찬성이든 부결이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인륜적인 인지상정상 또 아픈 당대표 체포영장에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 아무리 비명계라도. 네. 혹시 뭐 또 그거를 노린 거 아니냐? 김광삼 변호사님 이렇게 추측하셨는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찬성해야죠. 아 그래도 찬성해야 된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찬성해서 네. 당의 일체감을 가져야죠. 말에 책임을 져야죠. 특권을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부터 단식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오면 날 가결하겠다. 여러분도 가결해달라. 예. 그 말을 믿고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단식과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그전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바쁘다 그랬잖아요. 예. 단식하는 것은 무기한 단식이잖아요. 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라도 빨리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검찰이. 압박을 해야죠. 그럼 단식 중이다. 대한민국에 단식한다는 이유가 수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오늘 내일 나와라라고 소환을 통보하면 네. 나 단식회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게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 얘기처럼 그러면 전국에 다 검찰에 출토해야 될 사람은 전국 일체 단식 단식 연대를 한번 꾸려보면은 아 단식연대. 예. 김밥집이 잘 되겠죠. 밥을 예. 잘라 먹는 게 단식이니까. 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만. 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이정현 대표도 단식하다가 결국 여론이 나빠져서 7일밖에 못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제1야당 대표도 다수의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윤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1박 2일 연찬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다독거리면서 예. 국회를 탄탄히 해서 정말 윤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고 정말 실력이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일을 해야죠. 예. 단식을 하고 앉아 있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식 현장에서도 난리래요.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조롱 속에서 단식해서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전통적인 단식의 의미는 의석수가 적어서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당이 무언가의 특정 이슈에 대한 명분에 힘입어 단식을 할 때 이 정치적인 힘이 발휘되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마음 먹은 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정당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실제로 제1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단식했을 때, 이정현 대표 단식했을 때 성남시장 시절에 이건 정말 힘 있는 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땡깡이다. 예. 아니면 협박이다. 이렇게 본인이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정당화를 할 수 없는 일들을 예. 본인이 하고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제안한 얘기라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